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름 내내 텃밭에서 땀 흘려 일하며 물 주고 비료 주고 해충과 씨름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실. 신선하고 탐스러운 채소들이 바구니 가득 담겨 있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채소들을 저장해 두고 겨울 내내 이 수확물을 맛있게 즐길 생각에 흐뭇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 저장고나 지하실 문을 열어보니 끈적끈적하고 썩어버린 채소들이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요.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오늘 저희는 채소가 새해도 못 넘기고 썩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이고 교활한 5가지 실수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가장 흔한 실수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냉장고 없이도 저장고에 농작물을 보관했고 아주 훌륭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중요한 비밀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현대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도 종종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얻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디테일들에 있습니다. 채소를 오래 보관하는 비결은 마법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밝혀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규칙들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실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수확물을 너무 서둘러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확철 막바지, 몸은 지치고 허리는 아픈데 아직도 산더미 같은 채소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유혹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치우는 겁니다. 대충 캐서 흙만 털고 바로 저장고로 직행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도 채 안 돼서 저장고 가득 썩은 채소들을 버려야 할 겁니다. 자, 차근차근 살펴보죠. 모든 채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더라도 긁히거나 금이 가거나 멍든 곳은 모두 열린 상처와 같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따르죠. 박테리아와 곰팡이는 이런 약한 곳을 특히 좋아합니다. 거기서 번식하며 잔치를 벌이다가 이웃한 건강한 채소들로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근이나 비트를 보죠. 많은 분들이 깨끗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솔로 빡빡 씻는 큰 실수를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채소의 보관을 돕는 얇은 보호 껍질층을 벗겨내는 꼴이 됩니다. 흙은 장갑을 끼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내야 하며 그 후에 뿌리 채소들을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충분히 말려야 합니다. 절대로 강한 햇볕에 두면 안 됩니다. 시들기 시작할 테니까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잎이 부분, 즉 봇바입니다. 이 잎이들은 잘라내야 하지만 뿌리에 바싹 붙여 자르지 마세요. 약 1-1.5cm 정도의 줄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뿌리 채소와 수평으로 바싹 잘라내면 또 다른 커다란 상처를 만드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잎을 너무 길게 남겨두면 채소 속의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빠르게 무르고 시들게 만들 겁니다. 이제 감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감자는 절대 수확하자마자 바로 영구 저장하면 안 됩니다. 감자에게는 소위 치유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확 후에는 어둡고 따뜻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1-2주 정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감자 표면에 작은 흠집들이 아물고 껍질도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손상되거나 녹색을 띠거나 병든 감자들을 골라내고 저장고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가을에 수확물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분류하는 데 단 1시간을 투자하면 겨울에 몇 달간의 보관 기간과 수십 킬로그램의 채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모든 채소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세요. 만약 손상된 부분이 보인다면 따로 빼두세요. 그런 채소들은 제일 먼저 드셔야 합니다. 저장용으로는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하고 건강한 채소들만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잘못된 이웃입니다. 혹시 지하실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지금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치열한 화학전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여러분은 지고 있습니다. 일부 채소와 과일은 그야말로 사보타주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가스, 바로 에틸렌을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에틸렌 자체는 무해하지만 다른 과일과 채소에게는 노화와 부패를 촉진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말하자면 천연 숙성 호르몬인 셈이죠. 우리 저장고의 가장 악명 높은 가스 테러범은 바로 사과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예쁘고 향긋한 사과 말입니다. 사과 상자를 감자 자루 옆에 두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셈입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은 감자를 대량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싹 틔우게 만듭니다. 감자는 흐물흐물해지고 달콤한 맛이 나며 모든 영양분을 잃게 됩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쓴맛이 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상의 짝꿍은 바로 양파와 감자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양파는 수분을 배출하여 감자의 부패를 촉진하고 감자는 반대로 양파가 더 빨리 물러지고 상하게 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서로를 망가뜨리는 셈이죠. 그러니 황금률을 꼭 기억하세요. 과일, 특히 사과, 배, 심지어 숙성 중인 토마토는 항상 뿌리채소나 양배추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지하실의 다른 구석에 아니면 아예 다른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감자대로 따로, 양파와 마늘은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따로 보관하세요. 그러니 지하실에 다 같이 놔둬도 괜찮아 라는 생각은 가장 해로운 미신 중 하나입니다. 저장고를 올바르게 구획하는 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재료가 봄까지 신선하게 유지되고 먹을 수 없는 덩어리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채소들의 개인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오랫동안 신선함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준비와 이웃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루었으니 성공적인 보관을 위한 세 번째 핵심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흔한 실수는 바로 미기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채소를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지런히 놓았다고 해도 만약 저장고나 지하실의 온도가 열대 지방처럼 너무 높거나 반대로 북극처럼 꽁꽁 얼어붙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각 채소마다 온도와 습도에 대한 요구 조건은 다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황금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뿌리채소, 예를 들어 당근, 비트, 감자, 그리고 양배추 같은 채소들의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섭씨 0도에서 4도 사이입니다. 만약 이보다 온도가 높으면 채소들은 활발히 호흡하며 싹이 트고 수분을 빠르게 잃게 됩니다. 반대로 온도가 섭씨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채소는 얼어붙어 세포가 파괴되고 해동 후에는 물컹한 죽처럼 변해버리죠. 습도 역시 온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최적의 습도 수준은 85%에서 90% 사이입니다. 만약 너무 건조하면 여러분의 뿌리 채소들은 시들고 쪼그라들어 미라처럼 변할 거예요.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아 거의 100%에 육박한다면 이는 곰팡이와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채소들은 땀을 흘리듯 물방울이 맺히고
부패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저장고에 2가지 간단한 기구를 걸어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바로 온도계와 습도 측정용 습도계입니다. 이 2가지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지만 여러분에게 더없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만약 저장고가 너무 따뜻하다면 환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자주 환기시켜야 합니다. 너무 건조하다면 물이 담긴 양동이를 몇 개 두거나 젖은 걸레를 걸어두는 방법이 있죠. 반대로 너무 습하다면 과도한 습기를 아주 잘 흡수하는 생석회, 소금 또는 수치 담긴 상자를 놓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파, 마늘, 그리고 호박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들은 뿌리 채소와는 달리 건조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높은 습도는 이들에게 치명적이죠. 따라서 이들은 다락방이나 식료품 저장실처럼 습도가 비달 70%를 넘지 않는 좀 더 건조하고 따뜻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저장고는 단순히 땅속 구멍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기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임무는 바로 이 시스템의 현명한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미기후를 조성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수확물이 편안하고 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4번째 실수는 바로 부적절한 보관 용기 사용입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어떤 용기에 담아 보관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사용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모든 것을 편리한 플라스틱 용기, 상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 비닐봉투에 담는 것을 선호합니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이며 내용물이 흩어지지 않아 실용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보관할 때는 이것이 진정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채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수확 후에도 계속 숨을 쉬죠. 맞습니다.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배출합니다. 그럼 감자나 당근을 비닐봉투에 단단히 묶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밀폐된 공간, 즉 숨막히는 감옥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봉투 안의 산소는 빠르게 고갈됩니다. 채소는 질식하기 시작하죠. 채소가 배출하는 수분은 증발하지 못하고 봉투 벽면과 채소 자체에 응결되어 물방울로 맺힙니다. 따뜻하고 습하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맞습니다. 가장 불쾌한 끈적이는 부패를 유발하는 혐기성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싱싱했던 채소 대신 봉투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끈적하고 물컹한 덩어리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숨을 쉬는, 즉 통풍이 잘 되는 재료입니다. 감자, 당근, 비트와 같은 뿌리 채소의 이상적인 보관 용기는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격자형 상자입니다. 이들은 탁월한 공기 순환을 보장하죠. 채소가 수분을 잃고 시들지 않도록 약간 축축한 모래, 이탄, 톱밥 또는 이끼를 채소 위에 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완충 환경을 조성하여 불필요한 수분을 흡수하고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면 다시 수분을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와 마늘은 전통적으로 망에 넣거나 나일론 스타킹에 넣어 걸어두거나 끈으로 엮어 매달아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면에서 최대한 잘 통풍되죠. 양배추는 여러 겹의 종이나 신문지에 싸서 선반에 펼쳐 놓되 서로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장기 보관을 위해 밀폐된 비닐봉투나 용기를 사용하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의 좌우명은 더 많은 공기여야 합니다. 올바른 숨 쉬는 용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수확물에게 폐와 같은 역할을 하여 질식하거나 썩어버리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제 저희 목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5번째 실수는 인간 심리와 관련되어 있어 가장 간과하기 쉽고 위험합니다. 바로 해놓고 잊어버리는 실수죠. 여러분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모든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분류하고 올바른 상자에 잘 정리했으며 심지어 온도와 습도까지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뭔가 큰일을 해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새해까지 저장고 문을 닫아버리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작업을 마쳤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채소가 분류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채소, 마치 숨어있던 복병처럼 상자 깊은 곳에서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곰팡이 반점이나 썩은 부위가 생기고 그것이 점차 커지면서 옆에 있는 것들까지 옮겨 붙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연쇄 반응처럼 일어납니다. 결국 여러분이 저장고를 다시 열어볼 때쯤이면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한 상자 전체를 망친다는 속담을 기억하시나요? 채소에도 100% 적용되는 말입니다. 썩은 감자 한 알이 불과 이후 3주 만에 잘 보관했던 감자 한 포대 전체를 못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적어도 이후 3주에 한 번은 저장고나 식료품 저장실에 단순히 물건을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목적으로 내려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단 15로의 20분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검 시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달콤하면서도 퀴퀴하거나 썩은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부패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둘째, 저장해둔 작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감자와 뿌리 채소가 담긴 상자의 맨 위층부터 점검합니다. 싹이 났는지 확인하고요. 양배추는 겉잎이 검게 변하거나 물러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양파와 마늘은 만져보아 물렁물렁해진 부분이 없는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만약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을 발견했다면 즉시 저장고에서 제거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주변에 있던 몇몇 이웃 채소들도 함께 치워야 합니다. 아마도 이미 곰팡이 포자가 옮겨붙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부패 과정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점검은 여러분의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문제 발생 초기에 이를 파악하고 대부분의 수확물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세요. 꾸준한 관리와 경계심이야말로 현명한 살림꾼을, 봄에 겨울 식량의 절반을 버리는 사람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작물에 가장 치명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바로 가스입니다. 사과, 바나나, 토마토 등 특정 과일에서 배출되는 평범한 에틸렌 가스 말이죠. 이 가스는 다른 채소들, 특히 당근이나 감자 같은 뿌리 채소들에게는 빨리 시들어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탐스럽고 향긋한 사과가 당근 옆에 놓이는 순간 당근에게 말 그대로 빨리 늙어, 어서 상해버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죠. 그리고 양파 옆에 놓인 감자는 양파가 내뿜는 휘발성 물질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채소를 아무리 완벽하게 건조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더라도
보관 상자 안에 단 하나의 잘못된 이웃이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과일이 한 달 만에 몇 킬로그램의 엄선된 채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작용에 대한 이해가 성공적인 보관과 완전한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 간단한 규칙들을 기억하세요. 손상 없이 꼼꼼한 준비, 올바른 채소 궁합, 철저한 환경 관리, 통기성 좋은 용기, 그리고 주기적인 확인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여러분의 작물을 몇 달이고 신선하고 맛있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른 유용한 팁들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작물 보관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채소를 봄까지 신선하게 보관하는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요.